그러니까 만약 친구의 사주를 보고 야 너는 사주가 이래서 성격이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본적으로 사주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가 말하고자 하는 귀할지 혹은 부할지, 빈천할지, 운에 의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걸 기본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주로 알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하는 일이 될지 안 될지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항시 사주 상담의 기본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행동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주에 나와 있는 그 드러난 성향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주에서 드러난 성격이 좋다고 이 사주가 운이 무조건 좋고 성공을 한다는 상관관계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명제의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이나 행동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아직 나이가 어린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부모들은 아이의 사주가 말하는 성향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궁합을 볼 때 상대방과의 궁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사람이 가지는 사주에서 말하는 성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알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사주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사주가 가지는 성향 혹은 성격을 알아보는 법의 큰 기초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사주로 성격을 보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주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연애가 좀 안 되거나 하더라도 좀 오래 못 가서 고민이라는 분의 사주를 예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보시는 예제 같은 사주를 가지면 무조건 연애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도 사주에서 이제 오는 운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성격적인 부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사주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연애가 불가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져온 예시 사주들은요, 사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성향이 강할 경우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공부 차원으로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도 본인 사주를 보시면서 나의 성격이 어떻게 사주에서 드러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사주를 보면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사주는 제가 최근에 상담한 5월 간목의 상관격 사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세 남성분의 사주입니다. 원래 이분은 좀 직장 이직이 많은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좀 있으셔서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 자리가 좀 괜찮아질지를 좀 궁금해하신 분인데요. 상담 중에 본인의 연애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항시 연애가 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주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주에 드러나 있는 성격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요. 사주와 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사주가 좀 하나의 기운으로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성향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좀 성격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적합한 예시인 것 같아서 이 예시 사주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명조 사용을 좀 허락해 주신 명주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 그래도 사주를 봤으니까 사주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5월 간목의 월지 상관격입니다. 여기 보이는 상관은 비록 흉신이지만 그래도 이 재를 만나게 되면요 부해질 수 있고, 만약에 운에서 보통 편관 7살 같은 걸 만난다고 하면은 귀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여기 연지에 제가 우선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주에서 조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재를 봐서 좋긴 한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상관에 의해서 이 재의 자리가 좀 닫히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재가 상징하는 것들이 돈이나 아버지 혹은 여자와 좀 연이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간은 이렇게 상관격에 식신과 상관이 모두 투출한 게 보이는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길신과 흉신이 같이 떠 있는 건 아무래도 사주의 격이 좀 떨어지고요. 성향적인 측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식신이 왕한 가운데 이 사주가 지금 이렇게 편관 7사를 본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의 뿌리도 굉장히 왕하고 상관의 뿌리도 왕하다면은 이 칠살의 뿌리도 왕해야 하는데 식신에 비해서 이 좀 살의 뿌리가 여기 축토 하나에 두고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칠살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일간 간목의 뿌리가 지지 어디에도 없는 거는 아무래도 이 사주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지는 상관에 재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내 재주나 언변 같은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바깥으로는 이렇게 식상이 샤를 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지만, 이렇게 일간이 무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자리를 얻더라도 좀 오래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돈을 벌어도 오히려 돈이나 여자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좀 갖춰진 거죠. 자, 그나마 이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갑진부터 임묘진 목방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간에 근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이렇게 지금 계묘부터 이렇게 인이 뜨게 되면 요 식신이나 상관이 좀 맞아서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사주는 지금 칠살에 비해서 이 식신이 굉장히 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에 의해서 식신이 좀 제어되는 부분이 더 좋아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래도 이 월지 자체가 상관 흉신인데요.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흉신 상관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말썽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관이 살아나는 부분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의 이제 직업 자리가 좀 계속 안정이 안 되는 부분과 이제 성향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사주를 좀 풀어봤으니까요. 이 사주가 가지는 성향적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로 한 사람의 성장을 알아보려면요, 우선 이 십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십신을 아무래도 내용을 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십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있는 십신의 기본적인 키워드만 좀 잘 알고 있어도 대략적인 성향은 좀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십신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져올 때 여기 지금 보면 까만색으로 써 있는 거는 이 성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내는 단점을 좀 정리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운이 좋을 때는 이런 비견이나 겁재들이 이런 장점을 가지겠지만 운이 나쁠 때는 이런 단점을 가진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주 안에 이게 어떤 기운 자체, 비겁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너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너무 많은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본인과 사주와 좀 견주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분은 지금 앞에 보신 사주는 상관이 굉장히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일간이 음양을 다르게 생하는 기운인데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귀한 정관을 상하기 때문에 상관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은 칠살평관 다음으로 흉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은 기본적으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항상 먼저 빠르게 튀어나가고, 그리고 상관은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모방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에 인성 같은 걸 갖추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습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감정도 풍부하면서 창의적인 부분에서 예술작품 같은 거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 같은 어떤 작품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평진전을 보아도요, 상관은 길씨는 아니지만 수기, 즉 빼어난 기운으로 문인학사들이 많이들 상관격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거부터 상관은 어떻게 보면 예술인의 상징과 같은 느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점도 확실히 좀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식신에 비해서 좀 꼼꼼하지 못해서 깊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단점인데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상관이 왕하신 분들이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게다가 이제 상관은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리고 상관은 우리가 관을 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설이 좀 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상관은 위법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전 법률을 어긴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가지는 기존의 규칙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틀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상관이 오는 경우에 조직, 즉 회사를 나오려고 하거나 뭔가 일 자체를 바꾸려고 드는 게 이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상관은 관을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친적으로 남자에게 관이라는 건 자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관은 윗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든 사회에서 아무래도 상관이 좀 왕하신 분들은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아래 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관이 엄청 나빠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근데 우리가 뭐 식상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성이나 정관 같은 이런 기신 같은 경우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사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주를 상담할 때 보면요, 사주가 하나의 기운으로 쏠려서 사주가 좋거나 나쁜 건 어차피 구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행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주가 하나에 너무 많은 오행 기운을 가지거나 또 없는 오행이 있으면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의 어떤 파트가 저는 결국 이런 성격, 성향적인 부분과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다뤄보는 거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는요, 각 십신이 위치별로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키워드를 좀 전부 다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해를 하셔도 좋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경우는 일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좀 주관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과 상관은 좀 일간이 표현하는,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적이나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잘 발달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성은 일간이 가서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고요.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상징하는 어떤 사고체계라고 보셔도 좋고요. 관살은 일간을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일간을 생해서 도움을 주는 인자이므로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좀 크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섞인 사주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골고루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사람의 인품이 좋거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뭐 하나의 성격 자체도 외골수로 생각하는 뭐 편인이 사주에 강해서 뭐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요. 식상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특화돼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듯이 무조건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중화가 된다고 좋다고, 중화가 된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격적인 부분을 좀 분석할 때 같이 봐야 하는 게, 이렇게 일간이란 건 요 일간 간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일간이 왕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쇠하다고 하죠. 약한지를 좀 같이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주의 주인공은 요 일간, 나이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주 안에 있는 용신, 이걸 쓰는 데가 주체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점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약한 경우에는 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순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좀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일간이 왕한 경우에 가지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 가지는 특징들도 좀 감안하고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주로 성격을 분석할 때 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을 좀 볼 텐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결국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키워드나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천간은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성격이고요. 지지는 숨겨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간에 있는 기운들은 좀 빠르게 돌아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좀 잘 드러나는 거고요. 지지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고요하고 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숨겨진, 내재된 판단 기제가 되거나 뭐 우리가 친분 있는 사이끼리 나오는 경우가 많은 성격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천간에 정제가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지에는 이 편제가 일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좀 화통한 성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건 이제 보는 사람 따라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월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는 사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부모궁이기도 하고 직업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타고나면서 부여받은 기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사주에 오행이 많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 분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 월지만 봐도 타고난 성향을 크게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지가 양인 겁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승부욕이 좀 많고 고집이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3번으로 여기 보면 사주 내의 용신과 상신 그리고 기신 안 좋게 작동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측면의 성격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와 좀 연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분석이 어느 정도 첨가이 됐다면 어떤 글자가 용신이고 어떤 글자가 상신 도움이 되는 거고 병이 되는 글자 이건 이제 우리가 단점이 아무래도 좀 드러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행동 기제나 성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에서 일지나 이 시지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처리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좀 제시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지는 감추어진 성향인데요. 특히나 시지와 일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사고 끝에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이 일지와 시지가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사주 내에서 봤을 때 아예 없거나 너무 많은 오행이나 십신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이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가 있고 너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뭐냐면 사주팔자 8글자가 양이나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지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양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팔자를 양팔통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양의 기운처럼 활기차고 화려하고 이런 기운인 건데 여자가 보통 양팔통이 되면 약간은 남자 같은 면모를 좀 갖출 수도 있는 게 이런 이유인 거고요. 반대로 음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를 우리가 음팔통 사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음의 성질, 응축하고 순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음팔통이 되게 되면 반대로 여성스러운 면모를 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운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사주팔자는 내가 타고날 때 아예 고정된 8글자 명이기 때문에 이 성격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성격이 계속 바뀝니다. 사주팔자 8글자를 봤을 때 어떤 안 좋은 성향이 운에 의해서 변해서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운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된 나쁜 성향이 가중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사주로 가서 다시 이분의 성향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격을 보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친구의 사주를 보고 야, 너는 사주가 이래서 성격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이런 식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성격이란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란 게 마치 봉지과자 뒷면에 보면은 제품 함량 몇 프로 이렇게 돼서 100%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참고하고 감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성격이라고 해서 이런 성격이라고 해도 간혹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좀 보시는 사주는 성향이 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사주라서 좀 예외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오행이 다소 많이 몰려있고 없는 오행이 딱 드러나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성격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유추한 성격이 실제 성격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주이라고 우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 사주의 성격과 성정을 한번 좀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는 월지가 상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관은 기본적으로 비록 규칙이나 규범은 멀리하지만 창의적인 일이나 빠르게 행동하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이는 게 이분은 지금 이렇게 일지와 시지도 지금 모두 상관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분의 판단 기제도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고요.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창의로운 일을 좀 지향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건데 예쁘게 말하면 좀 제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지에서 상관이 굉장히 왕한 사주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기가 부족한 사주가 이렇게 만약에 지지에서 이렇게 재를 만난 게 아니라 인을 만났다고 가정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는 건 뭔가 사고하는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뭐 전문 강사 혹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뭐 글로 만들어낸 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은 좀 파격적일 수가 있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내는 쪽으로도 저는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주는 상관이 좀 재를 생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언어나 내가 가진 어떤 언변이나 임기응변 같은 것들을 영업적인 재능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걸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지나 시지가 이렇게 모두 상관인 분들은 좋게 말하면 좀 유머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히 분위기 메이커도 가능하지만 좀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지지는 내면적인 성향은 그래서 분석은 좀 됐는데, 이분은 좀 천간은 좀 어떨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천간의 용신과 상신은 모두 사회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천간의 용신과 상신, 기신은 사회적인 성격이 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천간의 용신도 지지와 마찬가지로 상관이 투출한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같이 투출해서 이 식신 길신과 흉신 상관을 겸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신이라는 거는요, 상관과 다르게 좀 길신인데, 상관이 굉장히 빠르다면 식신은 매우 느리지만 꼼꼼하고 꾸준하고요. 낙천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뭐 풍요로운 심리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 인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인 거고, 단점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무사한 일이라고 하죠.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좀 규칙을 상관처럼 일부러 어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상관과 비슷하게 규칙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용신 두 가지가 모두 투출해서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 성향을 혼재된 분이라고 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온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시간에 있는 실사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주나 언변으로 칠살 난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좀 해결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매우 좀 역동적인 사주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고려할 게 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일간이 왕하냐 쇠하냐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좋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지금 부리는 이 주체 일간이 상당히 좀 약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일간의 왕세와도 좀 성향적인 부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식신이 왕하고 칠살도 뿌리가 있는 경우에 일간이 왕해야 이런 어떤 성향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주는 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상관의 성향은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식신 혹은 상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언변, 재주 같은 걸로 이런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다지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조직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대운의 흐름을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지금 그런 문제, 일간이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사주 운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주는 지금 계묘대운을 가고 있는데요. 일간의 근이 약한 부분을 운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쓰는 부분에서는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지지로 보게 되면 대운에서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목기가 이 상관을 더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관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더 강해져서 바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잘 쓸 수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 내부 직장 생활을 할 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많이 좀 적응을 하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직이 많은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일에 대한 문제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조직이 답답해서 자주 이직을 하거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좀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간에서 온 인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상관이 이렇게 우리가 인을 본 거는요, 상관의 재주를 인으로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사고력, 인성이 도움이 된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인이 뜨게 되면 요 식신도 같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은 주변 어른이나 윗사람들, 부모로부터 본인이 좀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절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칠살 편관과 상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예리하고 빠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직업성들도 매우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통계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 그런 직책이나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술 쪽에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술계통이나 의료계통 쪽에서 미세한 작업을 하는 것도 이런 칠살 편관이나 상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잘 맞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께서 직업 군인을 한다고 하면은 사격을 굉장히 잘하는 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주에는 좀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인이 없기 때문에 좀 생각이 짧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이 부족하다는 건 경청이 안 되고 수용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합적인 성격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연애를 할 때 초반에 말도 좀 재밌게 하고 활동적이어서 보긴 좋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감정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좀 실수가 많고 인이 부족한 무인성 사주이기 때문에 경청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좀 연애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의 성향 때문이라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저에게 이분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주를 떠나서 원래 사람의 본성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하나를 좀 가지고 우리가 성격을 좀 분석해 봤는데, 한 개만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예시 사주를 한 개 더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저와 상담을 한 지 꽤 오래된 분인데요. 아무래도 성향적인 특성과 본인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 그런 기억이 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앞의 사주와 같이 사주에 오행이 좀 많이 몰려있는 분으로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차원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사주는 36세의 여자분의 사주인데 토기가 매우 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주처럼 일부러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좀 글자가 많이 몰려있는 사주를 좀 제가 준비했는데, 이 사주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칠살 편관이 왕한 사주인데요. 토기가 왕한 걸로 보는 포인트가 아니라 우선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주를 좀 성패를 보셔야 하고요. 오늘의 보실 성향적인 부분도 이 십신을 위주로 보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또 가져왔으니까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분은 이제 법무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당시 상담의 주제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과의 문제로 인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고민이 반대로 연애 자체가 잘 시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주에서 나타내는 성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진월, 임수, 칠살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칠살격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기 때문에 이 칠살을 극하든지 합을 하든지 예를 들면 이런 인성 같은 걸로 기운을 빼내든지 해야 하는데, 이 사주는 좀 지지의 칠살이 너무 왕한 중에 이렇게 인을 한 개 본 거는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칠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리하고 냉철하고 솔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인자인데요. 이분은 여기 보시면 정인, 이 문서운도 좀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칠살을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법조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좀 사주 모양대로 좀 직업을 가신 케이스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칠살 편관을 쓰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간이 좀 약한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이분은 일간의 뿌리가 매우 왕해서 좀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게다가 사주 안에 여기 보시면 앞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양팔통, 은팔통 기억나실 텐데요. 모든 글자가 양으로 되어 있는 양팔통 사주입니다. 자, 일간도 왕하고 양팔통일 경우에 여자분이시지만 그래도 좀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주도적인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분을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말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자, 천간의 구조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천간도 역시 이 칠살 편관이 투출해서 천간도 역시 지금 칠살 편관격입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칠살이 보면 안 되는 이렇게 재를 본 건 좀 아쉽죠. 아무래도 이 재가 칠살 편관, 이 난재를 좀 더 키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간은 이 편재가 귀신, 즉 병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 후에는 뭐 시부모로 인해서 난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편재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낼 때마다 난제가 같이 생기는 분으로도 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이 사주의 병이 되는 이 편제에 뿌리가 없다는 게 다행인데, 만약에 내년처럼 지지에서 지금 요건 대운이고요. 세운에서 만약에 을사, 그쵸? 그 다음이 병호, 정미 요런 식으로 다시 화기로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지지는 재생살로 들어가게 되고요. 천간에 이 재의 뿌리도 들어오기 때문에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히 대운이 임자대운이기 때문에 세운에서 들어온 이 화기들이 조금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주의 이제 좋고 나쁨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이 사주가 말하는 성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이분은 월지가 칠살격입니다. 칠살은 기본적으로 흉신이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상관과는 반대로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잘 못하고요. 솔직하고 침착하며 참을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좀 군인과 같은 성향이라고 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은 칠사를 쓰는 것을 영웅호걸, 즉 무관에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이러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칠살 편관이 너무 왕한 편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칠살 편관이 너무 왕하게 될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좀 냉정할 수가 있고요,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융통성이 좀 없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주에서 어떤 융통성 같은 걸 상징하는 이 식상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머나 융통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흔히 FM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직업사회에서는 조직과 잘 맞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뭔가 사람을 좀 밀접하게 상대해야 하는 연애 부분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나 말을 하는 부분에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왕한 경우에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관살이라는 건 일간을 극하는 위치에 있는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자기 성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자기 성찰이나 이제 객관화를 뛰어넘어서 그건 일간이 좀 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또 운이 제로 흐르거나 살이 더 왕해진다면 자기 비하로 빠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너무 소심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냉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일 때 인간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에서 칠살이 왕한 경우에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칠살이 너무 왕한데 일간도 쇠하고 이 살이 살아난다면 항상 질병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있다는 거는 좀 성격과 다른 부분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을 볼 때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일지나 시지가 지금 보면 편관과 모두 정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든 이분은 판단을 할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 처리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이라는 거는 일간의 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인자이기 때문에 보통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요. 이는 일간을 생하는 위치인 거기 때문에 자기 보호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관살이 왕한 상태에서 인이 있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좀 그건 바로 지적질입니다. 인성은 우리가 교육적인 성향이 좀 높은데, 특히나 정인이 교육적인 성향이 좀 더 높고요. 관살도 역시 좀 교육적인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지적질을 좀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지적질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간은 좀 어떨까요? 천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살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천간에 이렇게 살이 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드린 칠살의 특징이 사회적으로도 좀 잘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이 천간의 모양이 좀 지지와 다른 거는 이 편제가 천간의 병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좋게 보면은 사업성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통합니다. 그리고 뭐든 좀 능수능란해요. 근데 이 편제가 좀 좋게 쓰일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은 지금 이 편제가 반대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 이걸 살을 살려주고 있는 나쁜 이 사주의 병, 기신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제의 안 좋은 성향이 사회적으로 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편제는 기본적으로 좀 이익을 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반대로
변덕이나 변심이 좀 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발생되는 실수와 인간적인 면을 좀 상실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인자입니다. 차라리 사주 어딘가에 이분이 좀 식상이 있었으면 좀 여유롭게 어떤 이런 일을 처리하는 부분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주의 좀 모양이 된 거죠. 물론 이런 분도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좋을 텐데, 초년에서 대운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현재 대운은 이렇게 임자 대운으로 천간지지 모두 비겁이 들어와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사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에 좀 우리가 비겁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좀 더 더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임자 대운 자체는 운이 좋은 건 맞습니다. 운이 좋은 것과는 별도로 성격적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뭔가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는 연애를 좀 시작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인과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사주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정도인 거고요.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건데, 사람의 성격이나 성정은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타고난 본성이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보고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사주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비율은 서로 간의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란 건 성공과 별개인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선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사주를 보고 상대방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를 좀 한번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은 사주를 제대로 보는 시야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제대로 보는 시야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항시 여러분들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